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연일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말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성 지지층들, 심지어 총알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단어를 꺼내들면서 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지만 못 말리는 건지 안 말리는 건지 이 대표가 말하는 그 통합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른바 비명계를 향한 현장의 상황 직접 보시죠. 이완우 빠져라! 동탄 시민 여러분, 내년 총선에 반드시 이 사람은 찍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이재명 당대표 사진을 하나도 안 붙인 거야. 당대표 사진 하나 없는 게 네가 국회의원이냐 이완우. 말 좀 해봐라. 만약에 내년에 공천 받는다 그러면 나 계속 나 방해를 할 거예요. 나 진역 가는 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없는 거 지어내가지고 쳐넣으려고 그러는 거 뻔히 알면서 이 인간은 민주진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검찰 독재 정권의 부역자 그 이상도 귀하다. 반역자죠, 반역자. 이원욱 의원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얼마 전에는 또 윤영찬 의원도 겪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현수막도 올라왔습니다. 자, 현수막에 의원들 사진을 쭉 있는데 머리에다가 수박을 씌웠어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밑에 보면 총알이 있으면 차마 뒤는 제가 읽기는 좀 뭐합니다. 자, 지금의 이 상황, 수박을 머리에 씌우고 총알이 있으면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느 정치 진영이나 이 또 강성을 넘어서 이 극단적, 극렬한 지지층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당 지도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원우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저런 모습, 사무실 들어와서 막 협박하는 모습, 또 저 현수막, 제가 볼 때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 정도로 굉장히 위축되지 않겠어요? 예. 이런 상황인데 내부자에 대해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진영이 다른, 예를 들어 저희 당 쪽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국민이 생각이 다른 부분을 통합을 해서 앞으로 나가자는 의미인데 저분들은 정치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전쟁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극렬 지지층에 편승해서 정치적인 어떤 위상이나 역할 이런 것들을 계속 담보하고자 하는 어떤 민주당 지도부의 의도가 저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고요. 예. 저거 관리하지 않으면 저분들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유롭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오히려 저런 목소리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포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과연 저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 여당의 이재명 죽이기 시즌 1이 실패로 끝났는데도 여파가 여전히 저 정도니까 만약에 그게 성공했으면 어찌 됐을까 아찔하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배신감과 분노가 저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신감과 분노가 때로는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내년 총선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여당과 야당이 이제 혁신 경쟁을 시작할 텐데 예. 저런 모습이 중도층에게 어떻게 비칠까 저는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어차피 이제 연일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런 움직임을 좀 진정시키고 잠재울 또 분도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저분 좀 자제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제시킨다는 메시지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옛날에 문자 받았거든요. 이런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좀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런 통합의 행보 가운데 하나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원내대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친명, 비명 이런 전현직 원내대표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면전서 개딸 책임론,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테러 수준에 가까운 강성 당원들의 공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차원의 얘기를 한 겁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한 말이잖아요. 네, 이거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복귀 이후에 연일 좀 통합을 외치고 있잖아요. 어제 국회에서 전현직 이 원내대표와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열고 또 한 번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전현직 원내대표로부터 원래는 좀 조언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고 예. 사진 촬영을 진행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문 닫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비공개 이후부터 날선 비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참석자들 말들에 따르면 먼저 비명계인 홍명표 의원,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테러 수준에 가까운 강성당원들의 공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 친명계 지도부나 일부 초선 의원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또 원색점 비난을 쏟아내는 점도 함께 지적을 했고요. 예. 하지만 이 대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그 자리에서 특별한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사실 면전에서 저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얘기를 했는데 직접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저도 문자 폭탄을 받아요. 화면 보시죠. 자, 당내 통합 얘기를 쭉 하다가 사실은 저도 문자 폭탄 받아요. 아니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본인도 받았다고 하는 저 발언의 배경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저렇게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아, 이러지 말라는 거를 굉장히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비명계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거 거기 2장 그거 관두면 끝나는 얘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거 그냥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존재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예. 거기에 계속 이제 의지하다 보니 어떤 성과도 느꼈다고 봐요. 일부. 그런데 그것이 나중 끝까지 갈 때 끝까지 도움이 줄 것이냐. 그 부분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지금 이상식 위원만 하더라도 중도층한테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당대표가 아셔야 하는데 그런 어떤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는 개딸들의 존재가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요 질문 같은 질문인데 먼저 질문 드리죠.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니 통합을 위한 행보면 원내대표를 만나지 말고 직접 이상민 의원, 이원욱 의원, 윤영찬 의원 불러다가 같이 만나고 손잡고 사진 한번 찍으면 이게 더 큰 메시지인데 왜 그 사람들은 안 만나고 원내대표를 만나느냐는 지적도 있어요. 글쎄 뭔가 이상민 의원 정도 예를 들어서 5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 개인적 판단인데 이제 국회의원 된 지 한 1년 정도 됐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올라와서 여의도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 여의도 국회 안에서는 선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5선 국회의원과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본인이 대적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위로 눌러야 돼요. 전현직 원내대표하고 현직 당대표. 그리고 여러 명 모아서 얘기해야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한테 이렇게 무서운 얘기 좀 덜 나오겠죠. 좀 누가 막아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형식을 취한 것 같은데 다 미봉책이다. 본인이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뭐 굿캅, 배드캅 전략으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외상값 얘기하고 본인은 아닌 척하고 뭐 작은 차이를 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혀 당 통합에는 도움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까지는 뭐 강성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도 엄연한 민주당의 여러 목소리 중에 하나고 또 그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저는 곧 만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속으로는 뭐 왜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통크게 나서야 된다. 성남시장 시절이 그 어떤 시원하고 사이다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령 이제 DJ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직접 박해한 모질게 박해한 그분들도 다 용서하고 했는데 또 우리 내부의 진영의 사람들인데 못할 게 동지들인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곧 만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구자룡 변호사님 옆에서 계속 이제 듣고 계셨는데
이게 지금 영장이 기각된 타이밍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좋은 통합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그다음에 불리한 증언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 또 비명계 의원들 그때 가서 또 무슨 얘기 할지도 몰라요. 그럼 그때 그 얘기 듣느니 지금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인한테도 유리할 것이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재판 과정에서 터져 나올 본인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강성층을 아직은 더 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하. 아직은 내 자리를 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강성층의 목소리를 과잉 대표가 되도록 내버려 둬야겠다. 통합의 메시지라는 거는 사실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정치인은 사실 그 말을 지키는 행동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말은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결국은 거짓말로 판단됐던 여러 번 뒤집는 말을 여러 번 많이 했잖아요. 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포기한다, 뭐 가결시켜달라 그랬다, 나중에 부결 호소하고 이런 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통합 메시지도 통합을 위한 행보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징계 절차를 그때마다 그 당원들에 대해서 했으면 그럼 그 말도 믿을 수 있고 이런 그런 강성층의 테러 수준의 말도 사그라들었겠죠. 근데 보여주기 식으로 딱 한 번 징계했던 사례를 계속 언급해요. 우리도 징계한 적 있다. 근데 그 이후에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수사기관에서도 범죄가 뭐 들끓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서 그냥 처벌 안 하면 범죄가 멈춰질 리가 없잖아요. 포털에서도 악성 댓글이 많을 때 안내 문구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삭제까지 하잖아요. 예. 매번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 건데 조치를 안 취하면서 우리 뭐 작은 차이 넘어서 통합합니다. 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도는 보이기 때문에 비명계에서 불만 충분히 저렇게 가질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충분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뭐 법적 조치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총알 얘기 나왔어요. 총알로 내가 어떻게 지금 하겠다까지 지금 나왔는데 저게 혹시 뭐 법적이나 또는 당원 당규에서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사실 형사적으로 가기는 조금 부족해요. 예, 결론적으로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금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살인 예비 음모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만한 행동들이 있거나 그리고 그 관계가 또 중요해요. 정치인에 대한 건 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가기 어려우니 그래서 민사적인 책임, 당내 징계 책임 이런 게 다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손을 놔버리니까 방법이 없고 비명계가 테러를 당하면서도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뻔히 알면서 징계를 안 하는 것은 그것을 목소리를 키워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예. 형사적으로 가기 어려운데도 저걸 방치하는 거는 당내 질서를 바로잡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비명계가 끙끙 앓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비명계들 불만, 불안 이런 게 계속되고 있어요. 조홍천 의원 얘기 들어보죠. 고사작전이라는 말을 쓰면서 지금 하는 거는 바로 우리를 말려서 어떻게 하려는 고사작전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지도 안 하고 그냥 놔두냐. 말로만 왈가왈부하지 말자. 굉장히 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 시간은 우리 편이고 고사작전 하는 건지 뭔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뭐 이중 플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한 번도 뭐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선 적이 없잖아요. 혹시 뭐 이게 무슨 뭐 경선 국면 혹시 이런 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저 생선이 예. 그 도마 위에 누워가지고 나 언제 내려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요거 칠까 말까요? 예. 누구는 옆에서 쳐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내비둬라 그러고. 네, 참 본인의 얘기인데도 사실 농담 비슷하게 합니다만 칠까 말까 생선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느냐라는 얘기를 본인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비명계에서는 징계 얘기는 계속 흘러나와요. 구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친명계 목소리를 좀 당에서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키워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좀 친명계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금 징계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듯한 발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서은숙 최고위원이나 정청래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인사들은요. 가결파의 공천 불이익 가능성까지 좀 우회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비명
비명계에서는 단합을 말로만 하지 마라, 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징계 없음을 선언하고 당내 통합을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친명계 지도부가 이 대표의 발언을 좀 자의적으로 징계 보류로 해석을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들으신 대로 조홍천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을 도마 위의 생선으로까지 비유를 했는데 가결파 색출을 요구한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친명계가 징계를 당장 추진하지 않는 대신에 나중에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이 벌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전해지고요. 일단 단합을 실행에 옮길지 말지 이 여부는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의 인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이르면 이번 주쯤에 인선 결과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허. 친명계를 중용할 경우 비명계의 반발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인사하고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자, 하지만 뭐 또 다른 비명계 의원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합 헛웃음이 난다. 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SNS에 올린 글인데요. 통합 헛웃음이 난다라고 썼습니다. 현수막 봐라. 남은 한 발의 총알 운운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부끄럽다. 소름 끼칠 지경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가? 즐기고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리하다고 보니까 저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민 의원이 저런 얘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조홍천 의원을 포함해서 5선이라고 말씀도 드렸고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만 본다면 아마 본인이 의정 활동한 20년 전 2004년부터 이제 하셨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 보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걸 몸소 느끼고 있는 가장 그 적당한 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투쟁을 하는 거고 5선이면은 당에서 그래도 대우도 받고 뭔가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당 주류가 된 분들에게 그냥 적으로 몰려서 저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을 본인 잘못도 물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본인을 지지해주고 있는 당내의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 이 당이 어디로 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온 게 뭐 총알 한 발 이런 얘기는요. 제가 해외 토픽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이 건강한 정당이냐? 과연 주류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이냐? 이런 의문을 이상민 의원이 진짜 몸소 아주 생생한 언어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가결파로 지목된 거예요. 가결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결이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했던 거냐? 자, 민주당 원로 정치인 얘기를 들어보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특히 이 대표가 오히려 비명계에게 큰절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는데 물론 이제 정청래 의원의 나이로 보나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뭐라고 했느냐? 모자란 애들. 저건 이재명 대표가 저런 짓거리를 못하게 막아야죠. 그게 통합이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번에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예. 어쨌든 좀 전기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럼 그 기각까지 끌어간 건 누굽니까? 가결시킨 동지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금 대표는 누군지 알면 가서 큰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정청래 의원은 그 외상값 꼭 기록해 놓겠다 갚아야 된다까지 하던데. 그런 모질란 애들 말 들었으면 당이 어떻게 됐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제 말이 틀려요? 아 지금 너무 발언들이 너무 지금 세셔가지고 그래요? 제가 여기 당황스러운데 막. 네, 물론 얘기하다가 이제 진행자가 반대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욱해서 했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자, 어찌됐든 정치 원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진심은 담기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민주당이 지금 개혁을 하고 약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는데 또 여전히 이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원로께서 이제 답답함을 표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가서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된다. 저 말씀은 뭐 결과와 의도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만 보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강서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국힘이 패배한 것이다. 이 사실을 이제 엄중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심은 냉혹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내부의 강경파나 또는 비명계나 조금씩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뭐 부역자나 총알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또 비명계에서 또 도마 위의 생선, 도마 위의 생선은 뭐 칼로 내리쳐가지고 곧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뭐 징계 이야기나 이런 건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저런 지레짐작으로 너무 좀 이렇게 저 표현도 저는 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상방이 조금씩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른바 칼자루를 쥐게 된 계기는 이 영장이 기각되면서였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였느냐? 언제까지일까? 영장이 기각돼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최소 1심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뭐 한 3년 뭐 얘기합니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그 정치적인 과정, 이 사법적인 과정을 계속 겪어야 되는데 자, 이게 시간이 누구 편인가? 이재명 대표 편이라는 거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 아무것도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지금 원로 법조인 있죠. 박찬종 변호사가 이 점을 콕 집어서 얘기했다고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금 사법부에는 김명수 키즈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그러니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주요 보직을 맡긴 그 법관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자리에 포진해 있다. 이들이 이재명 거짓말에, 물론 이건 박찬종 변호사 주장입니다. 이재명 거짓말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 어린 시선들이 법 쪽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지금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근거를 맞출 수 있거든요. 일단 김명수 체제 하에서 인사 원칙이 무너졌다는 건 법조인들이 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보통 임지가 어디로 바뀔지 몇 년 정도 있으면 딴 데로 갈지를 알 수 있었는데 예. 김명수 체제 하에서는 그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야당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인들에 대한 사건이 3년에서 5년씩 막 진행됐잖아요. 오랫동안 그 동안에 판사가 바뀌었을 타이밍에 안 바뀌고 뭐 김미리 부장판사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한 재판부에 막 몇 년씩 연임을 하고 예. 이게 있었던 휴가를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늘어졌는데 그 전에는 인사 원칙상 그게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뭐 어떤 특정한 연구회, 학회 출신들이 주요 사건을 맡게끔 했었다. 그리고 영장 판사나 이런 것도 위에서 코드에 의해 가지고 맞춘 분들이 포진해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러났지만 새로운 대법원장이 오지 못하면서 기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그리고 법에서 요구하는 강행 규정상의 6개월 처리 이런 것도 지금 법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1년 이상 끌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민주당이 탄핵해야 되니까 이거 내가 사표 수리 못하겠다라는 발언까지도 녹취가 공개돼서 파문이 일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지금 미루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시도가 굉장히 지금 관철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에서는 객관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려라는 점, 실제로 그럴지 아닐지는 모른다는 점 반론 조금 듣겠습니다. 아니 지금 박찬종 저분이 말씀하고 우리 구장인 변호사님의 말씀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야당과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정부 여당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김명수 키즈라는 판사분들이 자신의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무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사단에서 철저하게 장악된 검찰이나 이동관 위원장이 새로 들어간 방통위, 감사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저는 최소한 사법부의 독립은 정부 여당이 먼저 지켜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서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객관적인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짧게요.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도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얘기하고 그 독립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법에 맞는지 여태까지 처리에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인사 원칙이 무너진 것도 전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것과 다르고 법원이 지금 법을 어기면서 6개월 강행 규정 어겨가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1년 이상 끌고 있고 예. 법을 어기고
법도 전례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건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어린 시선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알겠습니다. 얘기를 법원의 판결이 판사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다 같이 똑같이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고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이 중요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뭐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오늘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재판 과정에서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요.